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50년 전 전태열 열사가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숨졌습니다. 정부는 고 전태열 열사에게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 훈장을 오늘 추수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앞서 정의당이 먼저 이 법안을 발의했고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뒤늦었지만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모든 법안이, 모든 정책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또 최근 국정감사도 끝났는데요. 또 지금은 예산심의 한창인데 여전히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정치권 주요 화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늘 짚어볼 저희 출발새 아침의 아침 식사 메뉴입니다. 2020년 11월 10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바로 어제 발의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기자회견 열고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한다 이렇게 밝히셨죠? 네, 어제 이제 발의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후 발의합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했고 이제 오늘 오후 발의한다 이렇게 밝히신 거죠? 예.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안이 사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는데 폐기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야 이렇게 통과된다면 다행인데 그동안 이렇게 폐기된 이유 뭡니까? 20대 국회 때는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는 아예 논의가 안 됐습니다. 발의는 됐지만.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제 그 반대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다만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될 당시 상황을 좀 보면은 기업들의 어떤 경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반대 논리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역시 그런 어떤 반대 논리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예. 20대 국회 때도 만약에 논의가 됐었다면 그런 논리로 좀 반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박주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는 거죠, 오늘? 그러면은 네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실 텐데요. 사람이 그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다든지 하는 그런 중대 재해가 발생을 하면 예. 기업의 경영 책임자 그리고 뭐 1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주 이렇게 좀 처벌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게도 좀 무거운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그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좀 책임을 물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산업재해를 줄이자라는 취지의 법입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건 정의당이 이제 먼저 그 21대 이른바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정의당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의당 법안과는 큰 틀에서는 이제 같은 틀을 갖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좀 양형을 가볍게 한 부분이 있고요. 네. 가장 큰 차이라면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4년 정도 적용 유예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범죄 양형을 좀 낮춘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4년 유예하는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사실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은 굉장히 영세한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전관리 의무자라든지 또는 보건 관련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을 둔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반 여건들이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서 확충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 시간 정도가 유예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네. 뭐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예. 한국노총 등 노조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네.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 예. 그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 좀 반발이 당연히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뭐 그 밖에 다른 쪽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 관련해서는 어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절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제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 쪽의 얘기는 못 들었고요. 예.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 그리고 네. 시민단체들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적어도 이제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네. 만족하는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국노총 그리고 민주노총의 의견도 경청하셔서 같이 반영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이제 그런데 그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이 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만나서 이 법안 취지에 공감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정의당과 그 제1야당이 뭐 연대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국민의힘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섰다는 것이라서요. 예. 그래서 다른 때보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이제 뭐 이 여야가 모두 이제 거의 같은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이 민주당 쪽에서 먼저 발의했어야 맞는데 먼저 또 국민의힘이 한 발 앞서서 정의당과 손을 잡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발의 준비를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늦은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하되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다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의견을 조율하고 모아나가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서 좀 발의하게 됐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방금 또 이제 강은미 이제 정의당 원내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전에 50인 미만 적용 유예 부분 관련해서 네. 강은미 대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뭐 부적절한 조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제 적용 유예를 예. 둔 것을 보고 예.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많은 사업장이 좀 빠지게 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뭐 일면 타당한 지적이라고도 보이는데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은 좀 더 큰 규모의 그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는 업체들이 많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저희 법안에는 이제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설비라든지 또는 뭐 안전관리 의무라는 부분이 있어서 원청이 이제 공동 책임질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원청이 이제 위험한 일들을 안 맡긴다거나 또는 위험한 일을 맡겼을 때는 원청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작은 하청업체들의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네. 효과를 그 4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도 누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뭐 다른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미 보도된 것처럼 산안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네. 예. 그럼 이제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쪽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당 최고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 조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좀 당내에서 여러 분들 만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고위에서 조율을 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산안법 개정으로 가는 것을 당론으로 할 것이냐, 또는 뭐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냐,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정의당도 이미 발의했고요. 그 또 국민의힘도 연대한다고 했고, 또 이제 박주민 의원께서도 오늘 발의하시고, 그러면 이게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이 두 법안이 나왔는데 차이점들도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하고 조율하면서 어떻게 잘 될 거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산업 재해를 줄여야 된다는 데는 모든 정당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예. 활발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 가능성은 높고요. 예. 자, 다음으로요.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내년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특히 이제 누가 출마하느냐 여야에서 사실은 박주민 의원의 이름도 지금 사실은 뭐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예. 결심을 좀 하셨습니까? 예. 아닙니다. 아직 뭐 어떤 결심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고민은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고민도 하고 계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민주당 경선 규칙에 대해서는 뭐 아직 논의 진행 중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경선 규칙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방향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으신 것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근데 뭐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아마 경선 규칙 관련돼서는 12월 정도는 돼야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12월 정도는 돼야. 네. 어떤 점에서 그 12월 정도, 12월 한 중순 정도로 바라보시는 거죠? 네, 뭐 경선 규칙을 정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테고요. 예. 12월 10일이 제가 알기로는 예비 후보 등록일이라서 그때 정도까지 고민해서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질문 좀 드려야겠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한 여론조사에서요. 네. 대권 지지율 처음으로 율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이 가장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야 되는 조직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서 했고, 그 뒤에 이제 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이, 많은 검찰들과 함께 이제 소위 말하면 정치판에 뛰어든 것 같은 형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이후에 이제 검찰이 하는 수사나 그 수사의 결론이 다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잠깐만요. 방금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저희가 방송에서 그 조사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여론조사 기관 한결리서치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여기에서 윤 총장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 이낙연 대표 22.2%, 이재명 지사 18.4%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보입니다. 그러면 박 의원께서는 이 부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큰 의미를 띈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총장 현직 검찰총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퇴임 후에 정치를 할 것이다. 네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좀 훼손시키는 발언을 한 거고, 그런 부분이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 이런 부분에 심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 월성 1호기 이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습니다. 뭐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 월성 1호기 관련돼서는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했죠. 예. 그러면서 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수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에 대해서 비록 1심 판결이었지만 법원이 이미 예. 문제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취지의 이제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8년인가요? 그때 이미 이제 무혐의로 종결된 바가 있는데 네네. 갑자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고발이 있은 후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 감사원장이 또 어떤 개연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들으셨죠? 예.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원 차원에서는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감사원장이 이제 나와서 감사원의 결정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예. 답답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권 판세 요동치는 기미도 보인다. 이런 상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치권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연결도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대권 후보 1위 윤석열, 이 여론조사 결과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뭐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만 예. 그 결과는 결국 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 우리 국민들 사이였어요. 네. 그래서 여권에 대한 불신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 정권을 심판하려는 의지가 윤석열 총장 그 1위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 여론조사 결과 나오니까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대권 후보 1위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고 정치해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요.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발언을 보면서 추미애 장관이 뜨거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것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지,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의 진행을 알려주는 증거다. 이 레임덕을 만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추미애 장관 자신이니까 예. 뜨거라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윤 총장 보고 사퇴하고 정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는 그야말로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빨리 사퇴하고 정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정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온갖 정치적 행위를 마음껏 하고 있는데 자신이야말로 좀 정치 중립 의무를 지키든지 아니면 사퇴하고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뭐 청와대도 여권도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을 일종의 계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합니다. 예. 왜냐하니까 계속해서 뭐 놓아두니까 사고를 자꾸 치고 또 내쫓아니까 자기들 내부에 무슨 여러 가지 거래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폭로가 겁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것이 여권의 지금 입장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추미애 장관께서 자꾸 그렇게 대통령과 여권에 부담을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게임이 끝나서 본인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모습으로 앙앙거리듯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 보이지 마시고 깨끗하게 사퇴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대권 후보 1위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때리는 만큼 계속 커지고 있죠. 이 추미애 장관은 이게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을 요즘 하는데요. 예. 건드리기만 하면 여권의 데미지를 키워주는 마이너스의 선이다. 뭐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해서 결국 탄핵을 국회 의결하는 바람에 여권에 데미지를 줬고 당 대표 시절에 댓글 여론조작 이게 의혹 있다. 수사해달라. 이렇게 해서 특검이 시작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 김경수 지사 그쪽이 직접 책임자인 것이 확인되어서 여권 심장부가 지금 완전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까지 가 있고요. 예. 최근에 특수활동비, 특활비 이게 뭐 윤 총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했는데 뒤집어 놓고 보니까 거꾸로 법무부가 지금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요. 뭐 건드리는 것만 이러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까지 계속 때리더니 여권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참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마이너스의 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무래도 추 장관이 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죄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고 만약에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유기죄로 도로 수사기관이 처벌받는 거죠. 예. 이걸 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분이 이게 법조인이 맞나 판사 출신이 맞나 저도 판사 출신입니다만 네. 판사 출신인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핵폭탄급 개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번에 발언하신 걸 보니까 예전에 검찰청에서 이게 그 관련 월성원전 관련해서 각하를 했던 것이 있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윤석열이 한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예. 각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수사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왜냐하니까 고발장을 냈는데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고 막연한 추측으로 고발장을 냈을 경우에 각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사 자체가 안 된 것인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상세한 수사 참고 자료를 7,000페이지나 되는 걸 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문서의 제목이 수사 참고 자료입니다. 그냥 참고 자료가 아니고요. 예. 수사 참고 자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원은 이 사건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자의 진술도 있고 물증도 있다. 그리고 이런 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하되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참고하라라고 자료를 보낸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 과정에서 이 사안의 내용을 은폐하고 조작한 범죄 내용이 있다. 경제성을 조작한 것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억지로 정책을 떼어 맞춘 것이 있다.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정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낸 건데 그걸 수사를 안 하면 그야말로 수사 안 하는 검찰이 직무유기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왜 정치적 목적 수사라고 하는지 자신들만 겨냥을 하면 무조건 정치적 목적이라고 수사를 하지 마라고 한다면 그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네, 김 의원님,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서 상식이란 말을 또 했습니다. 또 개연성이란 말도 꺼냈고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인이다 보니까 용어를 그냥 네. 개연성, 상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들도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죄가 된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공인이다 보니까 조금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세한 경위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 감사 보고서는 오로지 경제성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 가지 논란들 중에서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경제성 수사 감사를 한 과정에서 보면 감사 과정에 나타난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억지 수치들을 마구 적용하고 가동률이라든지 뭐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지 수치를 마음대로 막 적용해서 그 일부러 이걸 경제성을 낮췄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참 저는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 산업부의 국장하고 담당자들이 일요일 날 심야에 나와가지고 서류를 대량 파기했다는 겁니다. 그걸 아예 다시 포렌식을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인멸을 해서 100몇십 개는 결국 아직 복원을 못했다고 하는데 아니 떳떳하면 왜 일요일 날 밤에 심야에 나와서 그렇게 대량 서류를 파기합니까?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대량으로 파기를 한 것이죠. 뭐 간단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증거를 숨긴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원에서는 아마 감사원장은 이게 정통 법관 출신입니다. 그야말로 판사로서 재직할 때부터 유명한 정통 법관, 오로지 법원 측에만 따른 분이라고 소문난 분이신데 자기가 보건대는 이거는 명확한 법 위반이 수두룩하다라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위원회 의결을 하자고 보니까 여권 친정부 성향의 감사위원들이 계속 방해를 해서 과반이 안 되니 그래서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내고 상세한 7,000페이지 수사 참고자는 별도로 만들었다. 그것이 거의 법률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아주 상세한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수사 참고 자료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가 없는 거죠. 감사원장이 직권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마도 그래서 감사원장이 수사 참고 자료를 만들어서 검찰에 넘기면서 이분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라고 사실상 요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추발서의 아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아까 특활비 말씀하셨는데 법무부가 이제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 원, 9천 원 이거 적힌 부분 관련해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 제기했습니다. 근데 추 장관은 이거 뭐 찌라시 수준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조수진 의원 말에 의하면 이번에 특수활동비 특활비를 현장 조사하러 간다고 법무부에 갔는데 법무부에서 내놓은 서류에 서울소년원 291만 9천 원이라고 적힌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를 조사하러 간 현장에 법무부가 서울소년원 290얼마짜리 자료를 거기다가 써놓은 서류를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특활비를 거기다가 전용해 쓴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인데 이 추 장관 말씀대로 찌라시라고 그랬다면 법무부가 그럼 찌라시를 내놓은 거죠. 찌라시를 법무부가 만들어 내놓고서 찌라시를 돌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건데 이게 얼토당토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무부에서는 그게 뭐 서울소년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럼 특활비도 줬단 말이냐 이것도 헷갈리는 주장이기도 한데 추미애 장관의 설명은 이게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 성금을 모았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보도를 봤는데요. 우선 그때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뭐 열심히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 서울 소년원에 가서 장관 차관이 앉아서 거기에 소년원에 있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세배를 받는다. 이것도 좀 우스운 일입니다. 그걸 홍보 영상을 만들어 돌리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어떻든 거기에 그 영상에 보면 이것이 성금으로 조성되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갑자기 성금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기관 운영 경비라고 하는데 기관 운영 경비로 세뱃돈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산지돈입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이거는 예산의 전역이나 불법 사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게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입니다. 한 10억 내외를 썼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에서는 이게 특수활동비를 쓸 수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보도를 보니까 그걸 검찰국에서 썼다고 하는데 검찰국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면 회사 같으면 총무부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죠. 회사 영업부서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부서 이런 데는 현장에서 뛰면서 수사활동을 하니까 그에 대한 비용을 뭐 충당할 수 있도록 영수증이 없이 처리되는 그런 특활비를 주는데 영업활동하는 그런 영업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그런 뭐 접대비 형태의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회사에 앉아서 인사하고 행정하는 총무부서에 무슨 특활비가 필요합니까? 검찰국이 바로 그런 데거든요. 이 검찰국에서 특활비를 검찰청 몫으로 써야 될 것을 갖다 썼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이것은 특활비를 불법 전용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저희들은 차제에
이 특활비가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는 전반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김 의원님, 지금 저희가 그 프로그램 시간이 좀 다 돼서요. 혹시 이게 질문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8시 정각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서 5분 정도 얘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방금 전 2부에서 못다한 얘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김기현입니다. 네. 아까 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그 이제 공수처장 후보 관련해서 세게 비판했습니다. 석동현 공수처장 후보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다. 심지어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이재명 지사의 요즘 최근 행동을 보면서 참 오지랖 넓은 분이다. 경기도지사가 공수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그런 말이 있다는데 낄 때 빠지고 빠질 때 끼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이분이 그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후보 민주당에서 내지 못하도록 당헌이 규정되어 있는 거를 그 논란이 되었을 때 그때 이분이 방송에 나오셔서 자기 입으로 거기에 서울에 부산에 민주당은 후보 내면 안 된다. 당사꾼도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손실 감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건 자기 민주당 자기 소속이고 하니까 민주당이 당헌을 지켜야 된다. 그때는 사실 자기가 끼어야 할 때죠. 그런데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여당 지지자 쪽에서 비난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공문을 빼고 도망가면서 자기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문바라고 하나요? 그 극렬 그 여권 지지자들 눈치 보기에 급급한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때는 정말 끼어서 그 당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될 분이 빠져버리고 공수처는 경기도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끼어가지고 빠져야 될 걸 또 끼어들어가지고 오지랖 넓은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참 좀 웃긴다 그런 생각하는데 아마도 요즘 이제 계속 자기가 박스권에서 치고 올라가질 못하고 여론 지지도가 거기다가 윤석열마저 1위로 등극하고 하니까 좀 초조해진 것 아닌가. 특히 그 문바 쪽에서 자기를 비토한다는 그런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공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앞서서 경기도정을 뒤로 하고 정치에 계속 끼어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 지금 민주당 쪽하고 여권 이렇게 추천한 사람들 보면 전종민 변호사 같은 분은 지금 선거법을 위반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그 의원에 대한 변호사이라고 하고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그 대리인 변호사를 했다는 그런 분이라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또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다는 그 전모순 전현정 변호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은 형사사건을 한 번도 처리해 본 경험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전혀 형사사건과 관련 없는 일을 하신 분 같고 수사라고는 아예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이런 분들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은 여권은 바지 사장을 내세우려는 거다. 바지 사장을 내세워놓고 공처장이 차장하고 수상을 다 추천하고 임명할 수 있으니 바지 사장을 통해서 밑에 그 처장과 그 부하 수사관 검사들을 다 추천한 다음에 그걸 마음대로 핸들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우리 쪽 추천한 사람들 비판을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그거는 다 도외시해버리고 그냥 한쪽 편에 편향된 그런 균형감과 이런 모습을 하니 이거 아부하는 거 아니냐 여권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야말로 그 경기도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봉급을 받고 계신 분인데 그러면 도지사 업무에 충실하든지 아니면 정치권에 계속 기웃거릴 것 같으면 사퇴하시고 정치인으로 본격 나서든지 그러셔야 되는 거지. 낄 때 끼지도 않으시고 낄 때는 빠지고 빠질 때 끼시고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김 의원님, 지금 다시 5분 동안 더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한 서너 개 준비했는데 지금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짧게 마지막으로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부산시장 보궐 현역 배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당연한 말씀인 거고요. 저는 현역을 배제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한결같이 주장해온 사람인데 현역 우선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나 기회는 다 균등하게 보장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현역 비현역이 어디 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약간의 뭐 혼선이 있었던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네. 이제 현역을 배제한다 이런 원칙은 우리 당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